소통을 위한 현장 정치. 이거 없어지면 여기가 아무도 안 올라와요. 이거 추진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 청주시에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 최근에 막 없어가지고 문학과 감성으로 나누는 공감 정치. 이게 한 줄 한 줄에 대한 어떤 서사와 표현 방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느낌 알까? 한 발만에 국회 안에서는 국민 대신 화를 내주는 국회의원. 검찰을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을 협박을 하고 이거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광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주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진심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길에 늘 동행하겠다는 한 사람. 정의로운 정치인, 그리고 서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치인,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품고 경청으로 민생 정치를 꿈꾸는 그 이광희 의원을 만나봅니다.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거쳐 풀뿌리 시민 정치가가 된 이광희 의원. 서울 도심지의 주말 풍경. 분주한 직장인들 대신 한적한 여유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조용한 여의도 속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회가 있죠. 국정감사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10월의 국회입니다. 이미 2달 전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던 의원실인데요. 2주차에 들어선 지금 주말 출근에 평일에는 밤 늦게까지 자료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주인공. 좋은 질의를 위해 다른 보좌진보다 더 공부하는 건 기본. 직접 내용을 정리하며 움직인다는데요. 그 꼼꼼한 성격이 칠판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죠? 국정감사 저희들이 매일 우리가 계획을 해왔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빠질 거 빠지고 다시 넣을 거 넣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일이 터지네요. 이게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지고 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맡는 첫 번째 국정감사. 그만큼 긴장도 되지만 이광희 의원에겐 남다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거쳐 지방의원으로 8년간 의정활동을 했었죠. 2회 연속 위민의정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듯이 해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 다행히도 이제 보좌관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전체 국가가 진행된 1년 동안의 시스템 중에서 국가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따로 떼어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국감이지만 긴장은 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회의를 좀 잠깐 할까요? 예. 네. 국정감사가 긴장되는 건 보좌진도 마찬가지. 아까 확인된 것만 먼저 좀 합시다. 경기도 예. 그거 1번이 뭐였죠? 원한 그 변경안 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국토부 입장인 거고요. 그냥 변경하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국토부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어지는 질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 짧은 시간 안에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넘길 수가 없죠. 아방궁은 누가 준비해? 다 돼 있어? 만들기만 하면 돼. 좋아. 잠깐 얘기하고 아방궁으로 넘어가자. 그게 맞을 것 같아. 어저께 저기도 회의긴 하지만 결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지? 어떻게 알았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광희 의원인데요. 송곳 질문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든 꼭지들 중에 저런 막내들이 제안한 꼭지들이 채택되는 경우가 이번에 많았어요. 생각보다 보좌관이나 뭐
그 선임 비서관 이런 친구들의 건이 많이 잡히긴 하는데 우리 막내들의 건들도 많이 잡히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의 안들이 이렇게 선임들이 만든 거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방의 특징인 것 같고요. 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바라보는 어떤 포커싱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게 국민들의 뜻하고 약간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막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질문하는데 반영이 되고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국회의 시계가 어느 때보다 빨리 숨가쁘게 흘러가는 국정감사.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진다고 약 한 달간 이어지는 대통령 공방 속에 부부를 민생을 위한 협박을 질의는 합니다. 계속 검사를 이어집니다. 협박을 하고 대한민국을 협박을 하고 이거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명시가 뭐길래 국민의 안전을 좀 더 이런 적극적으로 식의 고민하기 조롱을 위해 선택한 다 행정안전위원회. 강해야 지금 충북대병원이나 충북에 있는 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거의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안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인건비를 그 반영을 하면 이거 아무도 안 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이렇게 해서 과연 25년 12월에 진료 개시가 될까요? 바로잡아야 할 것들에 대한 민생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와중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광희 의원. 잘 다녀오세요. 네. 잠을 쪼개서라도 틈틈이 인사를 전한다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우리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이 여행 가신다고 그래서 아침 인사하러 왔어요. 아니 요즘 국감 기간이시잖아요. 아 그래도 바쁘신데. 마침 우리 충북에서 해서 새벽에 좀 왔다가 잠깐 인사라도 드리고 좀 가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오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날도 아주 잘 선택하셨고요. 저는 요즘 국정감사 중이에요. 그래서 TV 트시면은 혹시 봤어요. 아 보셨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은 충청북도 해요. 충청북도. 그래서 충청북도 열심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잘할게요. 그리고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지금 저기 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어 찾은 곳이 방송국이 아닌 지역 사무실입니다. 오전 10시 다시 시작될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급하게 들어온 전화 인터뷰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소소한 문제부터 지역 현안, 중앙정부의 문제까지 인터뷰를 통해 알려줄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사에서 의원님을 콕 집어 섭외를 요청했다고요? 이제 국정감사를 한 질문 중에 그 질문이 특정감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출연을 좀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시장님 한강 르네상스 이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미래한강본부에서 진행 중이시죠? 네. 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제점을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에 서울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네. 지난 15일에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내용 중 날카롭게 지적한 한 부분을 더 알고 싶다는 방송사. 어려우니 회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어쨌든 날짜도 국회 밖을 넘어 국민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인터뷰에 응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적 요소나 어떤 특혜성 시비가 붙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방에 있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들에 대해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훨씬 더 허리띠 둘러매고 국민들에게 그 예산 쓸 때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방만하게 예산 함부로 쓰지 말라. 어려운 지역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강조를 좀 했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훨씬 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민주주의, 펄펄이 민주주의를 좀 강화시키는데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강조를 좀 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고, 잘 지냈어? 오늘 고생되시겠네. 앉으세요. 오늘 출근도 하고 있어. 지역 사무실에 자리를 잡은 누군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라고요? 잘 지냈어? 오늘 좋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연.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난다는데요. 이광희 의원님 사무실이잖아요. 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 식당이 가까워서 여기가 저기 까치집 마냥 들려가는 곳. 이광희 의원이 되시기 전에 그 의정지원센터라는 그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그 안에 일종의 그 자문 역할을 가끔씩 만나서 하는 그런 막걸리 모임이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의 멤버들입니다. 아이고, 형님. 아이고, 우리 부원회장님 집에서요. 잠만 잤어요. 방송 끝나고 이제 여기 막 분장을 했으니까 씻고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주르륵 나오는 거야. 그래요? 100만 년 만에 커피를 젊은 시절에 흘려보고서 처음 흘려본 것 같아요. 옛날 젊을 때는 맞아서 흘린 거 아니었어? 지금은 일하다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각기 다른 분야 사람들이 충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 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권에 들어오면 몇 가지의 문화 충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 할 때는 그냥 주장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치권에 들어오면 협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요. 내 주장만 관철시켜서 100%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닌 현장으로 확 뛰어들어요.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는 제가 그 어떤 지역사회의 시민운동가로서 또 진보적인 태제를 계속 주장해왔던 그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기본적인 조직인 거죠. 의견을 나누는 장소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오늘은 맛있는 밥심으로 시작하네요. 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시민운동가였던 이광희 의원에게 쓴소리는 물론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을 받아 바른 정치, 함께하는 풀뿌리 정치를 꿈꿀 수 있었죠. 아니 집 보면서 뒤에도 저는 지금 뭐 숟갈 떠먹고 처음 토요일 일요일 날에 싹 빼내고 다 주차를 만들고. 거침없는 쓴소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충북대 병원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충북에는 3차 의료기관은 충북대 병원밖에 없었고 공공의료시설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만 있었어요. 긴 시간 이광희 의원을 지켜본 사람들. 제가 지금은 이제 이주민 노동인권센터를 하거든요. 이주 노동자들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달래주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광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늘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변함없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늘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매사에 진정성 있게 해왔어. 예전에 지방의원 할 때도 정말 1등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늘 놓치지 않고 그런 진정성들이 아마 이번에 잘 통했다고 봅니다.
막걸리 모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다음 날은 이 사람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127수야. 11월 10일. 127세. 바로 지영민과 함께하는 책 모임입니다. 벌써 6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주에 한 번 책을 선정하는데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 그 책 아닌가요? 공동 구매한 거잖아. 이거는 최근에 막 없어가지고 급조돼서 막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태경 힘주고 합시다. 하나 둘 셋. 김태경 힘.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그렇게 하면 시민분의 특별한 응원과 함께 각자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나가는데요. 그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했던 게 바로 저 살갗과 머리털과 근육과 내장이었다는 걸.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어떤 이제 연결이 쭉 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표현이 이게 한 줄 한 줄에 대한 어떤 서사와 표현 방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느낌 알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잘 쓴 책이다. 지역사회 속 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귀를 기울인 이광희 의원. 특히 책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정치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없었습니다. 편식을 하게 돼서 내가 좋아하는 책 종류만 읽어. 그러면 다른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독서 포럼을 하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양하게 습득한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내용들이 의정 활동으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 뒤 어린이 마을 도서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 건립과 다르게 시민과 공공기관, 민간의 후원을 통해 설립된 곳입니다.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청주 기적의 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지던 2004년에 이 현장에 와서 그 느꼈던 감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 18년 근무를 하셨다면서 퇴임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기적의 도서관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년 된 건물이 너무 낡았습니다. 뭐 좀 도움이 돼야 되겠죠? 실제 도서관 주위를 바로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데요. 도서관과 산 사이에 놓인 담벼락. 아이들의 공간이다 보니 담벼락에서 놀다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의 청주 기적의 도서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마당이 굉장히 숲속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숲을 함께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문제는 숲을 옛날에 저 담장으로 이렇게 벽으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 뒤에도 숲인데 그래서 만약에 담장을 없애면 전체 숲을 이 숲속 도서관처럼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지역에 귀 기울여 왔는데요. 의원님들이나 이러면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직접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거 직접 메모하시고 이런 부분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진심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만큼 꾸준히 찾는 지역구 중 한 곳.
여기도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 빛드락 어울림 축제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먹을거리들이 가득한 이곳. 놀라운 건 축제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마을 봉사자들이라는 겁니다. 분업을 해서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스탬프 오시면 스탬프 받으시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줄 서가지고 저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나눠드리는 네,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제가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의미 있는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삼남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마을 행사, 뭐 두꺼비 살림이라든지 두꺼비 신문, 여기 회원복지관 또는 모든 행사에 봉사하고 있어요. 주민을 위하고 서로 봉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매년 10월마다 청주 삼남동 일대에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 손으로 직접 만든 축제가 시작된 지 20여 년. 그 시작에 이광희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여기 장애인연대 회장님인데 애가 이렇게 큰 줄 알았더니 오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여기서 하고 왔어요. 안녕들 하세요. 저 손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고생들 많이 하시네. 네. 이야, 제일 맛있는 거 하네. 잠깐만. 손 안 씻어도 돼.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죠 맨날. 그냥 그래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바탕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뒤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공동체가 잘 되는 마을이에요. 일단 크게 보면은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마을 신문이 있어요. 제가 초대 편집장이고 제가 처음 그 마을 신문을 통해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도의원도 되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다 저하고 함께 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된 곳. 마을 신문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환경 시민 운동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죠. 풀뿌리 지방의원이자 마을 공동체 활동가가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주인공. 지역 민주주의를 꿈꾸며 정치 신념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제 공동체 모임 하는 분들이나 우리 마을 공동체 분들이나 막걸리 모임이나 혹은 독서 모임들이 전부 저에게 그런 긴장감을 좀 주고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는 데에 결코 국민들의 눈높이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경고 혹은 스스로의 다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물든 숲속. 이곳에 이광희 의원의 또 다른 정치 신념이 있습니다. 정치를 향해 달린 길이 지치고 고됐지만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 역시 숲에서 배웠습니다. 잘 자랐네. 걱정했는데 잘 자랐네. 복자기는 역시 낙엽이 이쁜, 단풍이 이쁜 복자기. 이 나무는 졸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중에서 이파리가 가장 작고 도토리도 작아요. 참나무 6가지 종류는 다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를 참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박사님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저 산림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숲해설가이기도 하고요. 국가정원을 한번 지역에 만들어 볼까? 지방정원을 만들어 볼까? 정원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아예 도시를. 이래서 정원도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요. 도의원 시절 매주 숲 해설 봉사를 했다는 이광희 의원.
그에게 숲이란, 숲을 닮은 정치란 무엇일까요?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린이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아파트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제가 숲해설을 하고, 그리고 그 나무와 함께, 아파트가 나무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길바닥에 구르는 도란나 풀 한 포기가 전부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산림이나 자연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환경적 조건들을 더 천착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알고 느꼈었던 이런 것을 어떻게 국회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아마 제가 해야 될 정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뒤 지역구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쪽에서부터 다시 뚫려서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선행을 잡은 거지. 공장 한 사람 찍고는 선행을 잡아버리면은, 선행이라고 뭐냐면 이 방향을 말하는 건데, 그걸 잡아버리면은 공장이 큰 차가 못 들어오잖아. 이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는. 직접 지역 사무실로 민원이 접수된 건데요. 행정적으로 여기저기다 이제 시라든가 이런 데다 하소연도 하고 많이 쫓아다녔어도 누구 하나 진짜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길래, 그래도 이 지역의 의원님이라도 한번 만나서 이 뭐 내 억울한 심정을 좀 얘기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민원 내용을 보고 바로 현장으로 온 이광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LH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빨리 들어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듣는 주민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민원을 보면 대부분이 그 집에서는 그 집에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 사람의 문제, 한 집의 문제일 경우 뭐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역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런 많지 않은 인구 중에서 또 큰 사업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구어오고 타월 공장을 이 근처에 이렇게 유치를 하게 하신 분인데 좀 잘 들어야죠. 숨어있는 작은 꽃, 들꽃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주민의 힘을 믿는 사람. 자주 밖으로 열어보려 하고 찾아보고 소중히 귀담아 듣는 이광희 의원. 그에게 미래의 정치는 작은 존재가 모두 가치 있게 빛나는, 모두가 함께 초록을 이루는 숲의 정치입니다.